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에는 원로 고고학자이시고 문인화의 일가를 이루어오신 삼불 김원용 박사님을 주인공으로 모셨습니다. 김 박사님은 얼마 전에 고희 기념 문인화전을 가짐으로써 지난 82년에 이어서 또 한 번 관심을 모으고 계십니다. 좀 특이한 그 작품을 함께 보시면서 문인화에 담은 여러 가지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고희 문인화전을 가지셨다는 것을 축하를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고희를 맞이하셨는데도 그 정정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그 뵙기에 좋군요. 외견만 그렇지 속은 뭐 다 탈날 대로 나 있습니다. 속이 그렇게 나쁘신데 겉으로 좋으실 수가 있습니까? 건강에 무슨 비결이 있으신지요? 뭐 비결도 없고 네. 하여튼 사람은 이 자동차가 그 쇼윈도에서 이게 밖에 나오면 그날부터 자연히 날고 가는 것처럼 제 아무리 건강하다 해도 이 기계의 그 세부가 다 금이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좀 보기에는 멀쩡해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네. 다 한정된 전 생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예. 정년 퇴임 후에는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네, 제가 87년 이제 8월에 서울대학을 퇴임하고 네. 그래서 한 해 동안 부산의 동아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고 네. 그다음에는 너무 멀어서 이제 지금은 88년부터 저 춘천의 한림대학교에 예, 한림대학 있죠. 개원 교수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 그 개인전에는 몇 점이나 출품을 하셨습니까? 101점이 나갔습니다. 예. 101점인데 그 전시 공간이 조금 부족해서 네. 80점만 거기 전시되어 있었죠. 네. 그 문인화 그러면은 저희들이 얼핏 그 듣고 알기에는 뭐 짧은 소견입니다마는 옛 선비들이 그 여가를 틈타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 그러니까 문인들이 그리는 그림을 문인화라 한다. 이런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저희들이 모르는 것으로 보충 설명을 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지금 저 뭐 아주 한마디로 딱 그렇게 아주 정의를 올바른 정의를 내렸었습니다. 네. 이 그림은 가령 이제 잘못 아는 사람들은 사군자는 문인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네. 그런 그 대상은 하등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문인 그러면은 옛날에는 근데 머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학문한 사람 네. 또는 신화 문학을 쓰는 소위 문인 네. 그런 사람들이 그리는 그림. 네. 근데 이제 거기에는 그림과 함께 그 시가 그러면 재발이 들어가고 네. 그것이 또 시가 되고 또 글씨가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서화가 예. 합쳐가지고 그 그린 사람의 뭐랄까 그 평생 닦은 그 인품이 거기에 나타난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 가령 옛날로 얘기 들면 이제 그 화장이라 할까 그 손으로 그리는 사람에 네. 대해서 이것은 머리로 그리는 사람 뭐 그렇게 하면 되게 아마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에 전시했던 작품은 대개 어떤 그림들이었습니까? 그 여러 가지 뭐 다 대개 다 그렸는데요. 예. 뭐 산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군자도 있고 제가 또 개구리를 좋아해서 개구리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랄까 그 제 인생관 뭐 그런 것을 나타낸 이제 그런 그림 또 그다음에 우리가 보고 있다가 세태 그 뭐 돌아가는 거 보고 그때 느끼는 그런 풍자화 뭐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있죠. 네. 그럼 그림을 잠시 네. 저희들이 좀 보았으면 싶은데 설명과 곁들여서 좀 보여주십시오. 네. 아, 이 전시장이군요. 네, 저게 전시장. 예. 저는
그 주말에는 제가 이제 차를 운전하면서 시골을 다닙니다. 예. 다니다가 이제 좋은 장소가 있으면은 어떤 때는 그 길에 내려서 종이 펴놓고 그릴 때도 있고 네. 보통은 스케치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예. 이제 다시 이제 목으로 그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저 산수가 가지는 그런 기분을 나타내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세부가 좀 달라지기도 하지만은 제가 그리는 저런 그림입니다. 네. 네. 아마추어의 경지는 훨씬 넘으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저 전문 화가가 보면 뭐 그건 그림이 안 돼 있지만은 예. 하여튼 저는 그저 이 독학으로 그냥 우격다짐이죠. 자기가 이렇게 경험을 해서 저게 그리는데 저기는 예. 천장지구라고 하니까 저건 산수를 보면은 그 사람이 그 대자연 앞에서 아주 그 무력한 미물이다 하는 것을 느낀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우주는 저게 오래 간다 그러는데 이것은 제가 화천 쪽으로 가다가 요 길가 강가에 저 고목이 하나 서 있고 예. 그 고목이 그 주변에 산수를 이렇게 딱 잡아서 중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 저건 1982년 예. 제가 환갑 때 그때입니다. 예. 그래서 저걸 그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자연이 가지는 그 하나님이 만들어낸 그런 아름다움이 저 우연하게 딱 잡힌다는 말이죠. 예. 예. 전 저경칠 참 좋아하고 저는 네. 그림 크지 않지만은 네. 이거는 제가 춘천에서 이렇게 연구실에서 내다보면서 저 마주 보이는 산이 춘천의 팔봉산인데요. 네. 그 밑에 이제 나무는 제가 갖다 집어넣고 그 좀 안 보이지만 맨 앞에 제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봄비를 맞으며 이렇게 한없이 걸어간다 이 생각을 하면서 네. 그래서 사람이 그 저런 그 저 오솔길 같은 것을 혼자 오래 걷고 있는다는 것이 자기의 인생관이라든가 모든 그 생각을 고쳐주고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그래서 여기도 나왔지만 나 오늘 아무것도 아닌 생물이 돼서 네. 머리 비우고 혼자서 한없이 가네 이제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 그런 그 경지를 그냥 나타낸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 네. 저런 경치 좋은 곳을 우정 찾아다니십니까? 아니면은 지나다니시다가 봐두었다가 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 사람 없은 데로 이제 지도를 펴놓고 오늘은 여기 간다 그러면 거길 가보죠. 아, 예. 가보다가 이제 그 그림 그리고 있으면 어떤 때는 그 스케치를 먼저 하십니까? 그렇죠. 스케치 현장에 가서 그리시진 않으시고요. 현장에 가서 이제 스케치를 할 때도 있고 네. 그 목을 펴놓고 하는데 어떤 때는 그 길에서 오니까 이제 남의 그 교통 방해도 되고 네. 또 지난번에 양주리 가서 하고 있는데 아마 틀림없이 그 형사 곁에 와서 이게 이 사람이 뭔가 하고 말이죠. 네. 그래서 보기도 제가 늙어서 그냥 봐줬겠죠. 예. 예. 그 현장에 가서 그리시는 것이 있고 네. 가지 않으시고 그냥 그 생각으로만 그리시는 그림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제가 그 옛날에 술을 꽤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 근데 술 먹으면 이제 그 객기가 나가지고 용기가 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마구 그랬죠. 그런데 근래는 이제 술을 뭐 거의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그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이때마다 1년에 몇 번씩 이게 그림 그리고 싶다 하는 예. 그런 뭐 계기가 생기면은 이제 책상에서 그릴 때가 있죠. 그런데 내게 저 같은 저 늙은이를 그려놓고 이제 글을 써가면서 제 사상을 그저 드러내는 그런 겁니다. 네. 예. 그 관념도라고 그런다는데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렇죠. 뭐 일종의 관념도죠. 자기가 예. 자기 그 인생관 무슨 그 그런 것을 나타내는 거니까. 예. 지금 나오는 네, 그림이죠. 저거는 저 산은 저기 저 전라남도 장수인가 어디 저 마이산 같은 건 제가 생각하고 그린 거고 그러나 그 앞에 당나귀를 타고 저게 스님이 돌아앉아서 술이 취해서 말이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거꾸로 탔군요. 거꾸로 그러니까. 탔죠. 그래서 네. 술이 취해서 탄 겁니다. 어차피 인생은 취중 문제는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쓰는 거죠. 그 말 타신 분의 자세로 봐서는 말이 지금 뒷걸음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네요. 그냥 어디 탄 게 잘못한 거죠. 그래서 네. 이제 말이 가는 대로 가는 거죠. 당나귀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저 이 모든 인생이 자기는 제정신 가지고 뭐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지나고 보면 저 꼴이 아닌가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럼 전 취중에 그리신 겁니까? 저건 저 좀 그림은? 아마 술을 좀 한 잔 했을 겁니다. 네. 근데 그 취중에 그리신 그림이 그 술 깨시고 나서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술 마시고 하면 어떤 때는 용기가 나서 아주 그 보통 때 못 보는 그 힘이 나올 때도 있고 또 어떤 때 보면 정말 이건 미추강이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찢어버리고 이제 제대로 된 것만 좀 놔둔 거죠. 네. 저거는 이제 제가 저는 지금 저런 집에 사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 저 같은 남자가 앉아서 결국에 인생이 결국에 방 한 칸에서 밥 한 사발, 국 한 사발 먹고 사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많고 그렇게 악착처럼 모두 달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제 그런 제 인생관 요새 생각입니다. 저게. 네. 예. 이것도 역시 취중에 그리신 겁니까? 저거는 취중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거는 이제 솔나무. 저건 실제로 저는 솔나무를 봤어요. 가평을 가다가. 네. 근데 솔나무인데 오랜 솔나무인데 거기서 구부러져서 이렇게 예, 가서 예. 제가 저기다가 배곡 등은 구부렀지만 마음은 꼿꼿하다. 예. 그래서 제가 늙은이가 되더라도 네. 정신은 제대로 차리고 살아야겠다 그겁니다. 예. 그리고 저것도 이제 저건 제가 상상도인데 솔나무 밭에 집이 하나 있고 바위가 있고 거기에 제가 산다 그래서 이 땅은 100년 가도 깨끗하다 말이지. 그 때가 세상이 때가 묻지 않는다. 그런 저런 곳에 살고 싶고 저도 그렇게 먼지를 털고 살았으면 하는데 뭐 실제 보면 뭐 몸이나 외견이나 먼지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돼서. 그러나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네. 조금 네. 이따가 이제 그림을 다 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건 이제 전시자입니다. 네. 저건 제가 학을 그린 겁니다. 네. 네, 학을 그리는데 어떻게 우연히 하여튼간에 학이 좀 기운이 있는 것처럼 뭐 생기고 그래서 제가 저것은 저 아름다움은 저게 조화 말하면 이게 하나님 만들어낸 것이다 말이죠. 우주의 아름다움이다 그런데 이 그림은 모두 그 조화들 해요 저거는. 네. 예. 네. 저는 그림을 잘 볼 줄 모릅니다. 문외한인데도 불구하고 그 그림이 참 마음에 와서 닿는군요. 그림은 결국에 자꾸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거기서 자기 마음에 드는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네. 그래서 자기가 좋다 보면은 무슨 뭐 미술 평론가 얘기를 듣고서 따라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자기가 보고 있는 동안에 자기에 맞는 그림들이 나타나면 그것이 결국에 자기하고 공감이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그림이라는 것은 작가하고 예. 그 보는 사람하고 이렇게 뭐니까 이 교감이 되는 교감이 되는 거죠. 거죠. 예, 그겁니다. 예. 하기야 그 뭐 세계적인 명화라고 그러는 그림들을 어쩌다가 이렇게 네. 보면은 그 별로 실감이 안 나고 뭐 감동이 없고 그런 것 보면은 저희들이 그림을 보는 눈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도대체 뭐 수준에 못 미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네, 또 어떤 그림은 참 좋은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자기가 좋은 그림이 좋은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요새 그 작가들이 우리보다 한 발 더 앞서서 말이죠. 자기가 가지는 그 생각을 요컨대 그 형태로 나타내는데 그것을 가령 어떠한 자기가 가장 그 간단한 선으로 나타낸다든가 무슨 자기가 생각하는 색으로 그걸 나타내면은 우리가 모르게 되는 거죠. 네. 그건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바보가 아닙니다. 그건 네. 그 작가들이 어떤 때는 그 맞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 사람 자체가 그 좀 미칠 때도 있고 그래서 뭐 그거 관여 상관없이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따라가면 그 되는 겁니다. 네. 그 세태를 풍자한 그림도 많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글쎄 그건 뭐 저는 좀 글쎄 뭐 남도 그런지 모르지만 남보다 더 민감하게 세태에 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참 뭐 신문에 투서도 싶고 뭐 글 써가지고 그걸 다 했는데 요새는 그 자체가 우스워요 요새는. 네. 예, 저 자신도 무슨 그 사람들과 하여튼 다름없은데 그걸 쓰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우스꽝스러워서 뭐 그런 이제 뭐 쓰지도 않는데 저것은 뭐 그림으로 그리는 것은 그 그림을 제가 이제 전시를 하겠다 하고 그린 게 아니고 그저 밥 먹다가 이렇게 그리고 싶은 게 그냥 이게 밥장 치고 그리고 던지고 한 것들이거든요. 예. 이제 그걸 꺼내 보니까 그거 다 연대를 써놓으니까 그때 왜 이걸 그렸구나 하는 게 지금 보니까 이제 공감이 가고 그때는 네, 또 네. 꺼내지도 못하던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지금은 지나갔으니까 이제 보이는 거죠. 네. 예. 네.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럼 저희들도 볼 수 있게. 예. 저쪽에 이제 우 1년 또 한 해는 저렇게 미추가처럼
또 한 해 지나갔구나. 또 한 해가 오는구나.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 사는 게 다 저렇지 않나. 이거 제가 좀 염세주의가 뭐 된지는 모르지만은 그리고 이것도 그저 사람이라는 게 한 번 웃고 나면은 그게 그 뭐 인간이 70, 100년 살았다 하지만은 죽을 때 생각하면 한 번 웃고 난 그밖에 없다 그거죠. 그래서 인생은 그저 가가 한 번 우는 거다 그거밖에 없다 아주 그런. 그래서 이제 기맥힐 때 저런 걸 그리면은 좀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이 기가 막히는 일을 당하면 뭘 해야 될까요? 뭐 술 마시고 좀 그죠? 예, 저렇게 근데 저건 제가 술이 취해서 그린 겁니다. 근데 술 네. 취해서 그리면은 네. 그 뭐 운동 선수가 무슨 뭐 약 먹고 뛰는 것처럼 네. 상상 못하던 힘이 나타납니다. 어허. 그래서 이렇게 되고 네. 저걸 제정신 때는 저런 선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네, 전 뭘 그린 겁니까 지금 그 그렇게 모습은? 그렇게 이것은 이제 노인 둘이서 네. 웃으면 인생은 웃음 한바탕 그리고 또 웃고 나면 허무 한바탕. 네. 그러니까 인생이 그저 웃음 또 웃고 나면 허무하고 네. 그렇게 노인 둘이서 그저 그러고 끝나는 게 인생이 아닌가 말이죠. 예,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그냥 이 현실에 매가지고 현실이 이게 아주 진실이다. 그러니까 고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한 발 떨어져서 자기 자신을 제3자로 보는 그런 걸 하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면은 예. 웃을 일밖에 사실 없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래 보려면 아까 본 것처럼 그 오솔길을 혼자 걸어간다든가 어떨 때는 술이 취해서 그림을 그려본다든가 하면은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내가 이 상에 잘못 살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전 좀 더 이게 좀 문화국이 되고 말이죠. 뭐 오나치 신문도 봤지만 그 뭐 두산이라는 큰 그런 그 재단에서 뭐 그런 그 반개 회사가 양부를 가다 동물을 낙동강에다 쏟아붓거나 그런 일이 이게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좀 더 모두 이렇게 좀 객관화하자 그겁니다. 이거는 이제 저 노인이 예. 탁적도입니다. 저는 이제 물이 깨끗하면은 그 더러운 소리 들었다고 귀를 닦아버리고 네. 또 물이 더러운 물이 오면은 발을 닦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중국의 노장 사상인데 있는 그대로 주어지는 대로 그 물고기가 물을 그렇게 사는 것이 제일 좋지 않냐 그런 거죠. 그리고 저것은 도사무효인데 저렇게 도를 닦고 해탈하는 노인도 끝끝내 해탈을 못한단 말이죠. 결국에 고민하면서 죽어가는 게 인생이다. 뭐 그겁니다. 네. 근데 선생님의 그림을 이렇게 그 몇 점 보았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매우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염세적이라고 그럴까요? 풍자적이기도 하지만은 그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사실은 이게 제가 늙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5시에 이제 여기 한 바퀴 도는데요. 그때 6시 되면 이제 해가 좀 올라와서 하늘이 조금 파래지면은 그때 한번 내가 살아있구나 좋다 하는 그런 뭔가 그걸 느껴요. 네. 그 다음에는 하루 종일 하여튼 뭐 이렇게 좋지 않고 그리고 밤에 잘 때 되면은 이게 인생이 뭐인가 도대체 세상이 뭐인가 생명체가 뭐인가 그래서 이게 염세적으로 돼가는데 이게 비정상인지 남도 그런지 건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게 자꾸 나오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자꾸 그려서 이게 전문분들에게 보여서는 좋지 않을 건데 그러나 전문분들이 열심히 이럴 땐 하더라도 거기에 이렇게 아주 그냥 빠져서는 이게 곤란하단 말이죠. 예, 빠지진 말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열심히 하자. 저는 그런 거고 그 인생에 너무 이렇게 매달려서 아집으로 그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이게 저는 그 사실은 제 정신은 불교를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게 불교 사상에 대해서 저는 이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이게 비극의 시작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계속해서 그 세태를 풍자하신 그림을 몇 점 더 보여주십시오. 네. 그 세태에서는 이제 그 가령 이거 같은 것은 이제 저게 사내야 어서 짐 풀어라는 늙은이가 저게 젊은 여자를 이렇게 이제 업고 있는 겁니다. 업고서 있는 건데 저것은 뭐 늙은 남자가 아니라도 모든 남자가 뭐 참 남전여비라고 해서 여자를 누르고 사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지만은 남자는 모든 면에서 여자에게 이게 매여 있지 않나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남자가 여자 생각이 머리에서 빠져나가고 그때가 자기가 남자가 독립하는 때지. 근데 그 저 남자가 여자를 업고 있는 그림까지는 예. 저렇게 여자를 나체로 그리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그왜 벗은 여자를 그리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면 남자가 생각하는 게 그 나체 여자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대체로. 아, 예.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선생님이 또 그게 그게 연세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예. 조금 그 예. 심미적인데도 여성. 아니 저는 여자의 아름다움은 역시 그 누드 때가 제일 아름답다 말이죠.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머리가 없던 거 아닙니다. 그 저 모델 있어서 그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 미국에서 그린 누드를 보고 말이죠. 네. 얼마나 누드를 봤으면 저걸 그렸을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네. 이건 저는 상상하고 사진으로. 네. 저거는 이제 나도 그 중에 하나라는 것은 사람의 저런 그 군상들이 말이야. 네. 사람들이 그냥 정처 없이 걸어가는 게 인생이 아니냐 말이죠. 네. 그리고 자기가 잘난 척이지만은 그 군중 속에 하나로 같이 걸어가다가 그냥 이게 먼저 가는 사람, 뒤에 가는 사람. 그래서 그건 나도 그 사람 그 속에 하나다 하고 이제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들이 결국에 뭐 저것도 이제 저거는 전 인연이라는 것은 그 불교에서 말하는 건데 불교에서 모든 것이 인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돌아가는 게 저는 그 남녀의 인연에서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생명이 태어나고 말이죠. 또 거기에서 역사가 만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길에 이렇게 남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것이 결국에 모든 생명의 그 시작이 아닌가. 조그만 인연입니다. 이 지나가는 사람 그냥 괜찮은 거죠. 근데 어쩌다가 아이고 저 사람하고 얘기 뭐 어쩌다 탁 얘기 한 번 시작돼서 그게 가서 아주 어려운 일로 들어가기도 하고 말이죠. 모든 것이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인연을 저는 만들지 않은 게 그래서 이거는 저건 거꾸로 이제 세상을 본다 그겁니다. 네. 어떤 때는 하도 그 화가 나면은 네. 아유 저 사람들 저런 미친 사람들이 있는 세상 거꾸로 서서 보아야지 되겠다 그런 겁니다. 저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요새 뭐 그 과격한 데모를 하지만은 그런 데모를 하려면 거꾸로 서서 그냥 서서 걸어가면 그걸로 데모가 되지 않냐 말이야. 그거 왜 이걸 던지고 그래? 그게 아마 가장 효과 있는. 저것은 국 하나 밥 한 사발인데 네. 저기에 우리 목숨이 걸려 있는 겁니다. 네. 저기가 참을이 날 때도 그거 한 그릇 먹기 위해서들 뛰고 있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왜 그렇게 악착처럼 덤비냐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밥 한 사발, 국 한 사발. 그것만 그 이후에 생각 안 하면 욕심을 낼 것도 없고 말이죠. 세상에 악착을 부렸다. 그래서 저는 저 위대한 존재라고 말이죠. 네. 저게 우리 생명의 상징이라고. 저거는 해골둘이 지금 저게 이게 얼굴인데 저게 남녀가 키스하고 있는 걸 렌트겐으로 보면 저렇게 될 것이다 말이죠. 아하. 네, 그래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면 우리가 살겨 밑에 피가 쏟아지고 고름 있는 그 더러운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뭣도 모르고 끼안고 좋다고 100년 영원하다 그러는데 저거 지상 영혼은 100일 모이라고 아무것도 아닌 꿈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이치를 알면은 뭐 그렇게 죽사살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저건 개구리죠. 네. 개구리인데 개구리는 저는 그 개구리 보면 눈이 말이죠. 아무데도 안 보면서 전체를 보고 있고 네. 아주 무념무상. 그러다 앉아있다가 탁 또 튀고만 어디 뛸지도 모르고 아주 철학자 같은데 참 저는 그래서 존경합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 사람들 오래 살겠다고 잡아서 날치를 먹는데 이건 비문합니다. 이건 비문. 네. 예, 이건 참. 예, 그래서 저는 개구리 참 좋아해서 개구리를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네. 저거는 강아지인데 저건 나도 생명이다 말이지. 나도 이 지구의 생명인데 우리나라에서 저것은 결국에 그 동물 애호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잠자리 같은 거 학교에서도 어린애들이 그냥 잡아서 무슨 뭘 꽂아가지고 날려다니고 하여튼간에 뭐또 요리한다고 그래서 생낙지 갖다가 철판에다가 던져서 막 뛰는데 말이죠. 이게 우리나라의 모든 나쁜 일의 시작이 전 그런 그 생명 경시. 네. 그 동물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생명을 보호하면은 남을 그렇게 죽이거나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걸 좀 더 해야겠다. 저는 아주 절실히 그러고 있습니다. 그 지금까지 그 전시됐던 네. 그 박사님의 네. 그 문인화 중에서 일부를 봤습니다만 네. 그 어떻게 보면 대단히 예리한 시각으로 그 세태를 풍자하셨고 또 그걸 재미있게 표현을 하신 그 글입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 고고하게 길을 걸으시면서 언제부터
이렇게 저 그림에 몰두하시게 되셨습니까? 글쎄 그뭐 하여튼 저는 이게 제가 고학을 하고 늙었지만은 저는 그 학생 때는 저 문학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 소설을 쓰려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일제 때인데 그때 소설 가지고는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역사학으로 넘어갔죠. 넘어가고 그다음에 고학으로 해서 이제 됐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예술을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 중에서 작가를 제가 제일 존경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예술을 좋아하는 그 뭐 바탕이 있는 모양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미국 가서 동양 미술사를 공부하면서 그 그림들을 보는 동안에 그게 참 제가 감동을 받고 그래서 57년부터 제가 혼자서 중국 그림을 갖다 놓고 이제 그 사진 놓고 제가 혼자서 독학을 하기 시작을 했죠. 아하, 네, 그래가지고 그러시군요. 네. 한 30년 그랬는데 이제 또 저 80년대에 들어서 서울대학의 일랑 이종상 선생 네. 근데 사군자를 한 달에 2달 배우고 네. 또 이 글씨는 저 시암 백일기 선생에게서 또 한 달인가 2달 제가 배웠어요. 그 외에는 그냥 자기가 혼자 엉터리로 해서 그분들에게 도리어 좀 신뢰가 될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박사님 그 작품 내용에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네. 그 그림을 그리신 분으로서는 여러 사람이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네. 느껴지던가요? 그 여러분이 당연하다 이렇게 느껴지시던가요? 아니면은 글쎄요, 나름대로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공감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 원래 전문적인 그림은 글씨가 없지 않습니까? 사인밖에 네,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에게 참 어려운데 제 그림은 그 다 그 내역이 써 있고 네. 그리고 제가 그 보통 인간으로서 그냥 있는 걸 그대로 나타냈으니까 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공감이 어떤 사람은 이 그림 보고 아, 저 사람은 저거 보고 공감. 그래서 지금까지 못 보던 그런 그 장르의 그림이니까 남들이 그걸 보고서 감동을 느껴서 그림을 좋아하건 나쁘건 하여튼 감동을 느꼈다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도록도 그 끝나기 전 이틀 전에 다 그냥 없었어요. 그림 저 그 도록이. 네. 예, 그러니까 다 참 모두 그걸 공감을 느껴서 저는 감사히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작품들을 지금도 다 소장하고 계십니까? 그 1회 때는 한 60점 나가는데 전부 그 논아달라고 그래서 그거를 참 지금 아깝지만 다 그냥 남이 다 가져갔어요. 네. 근데 이번 2회는 그래서 그건 이제 아주 그냥 딱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어디다 지금 그걸 다 기증할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어디에다 기증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글쎄 뭐 요새 아직은 뭐 공표는 지금 조금 기다리겠는데요. 하여튼간에 그것을 잘 보존을 그 기관에 그냥 그 보존하는 것이 제가 뭐 가지고 있거나 그냥 모두 이렇게 흩어져는 것보다는 좋지 않은 것은 이번에는 처음부터 그건 아주 그 무슨 뭐 이게 판대니까 그러지 않기로 네. 아직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근데 고고학을 전공하시면서 그림을 그리셔서 저 정도의 경지에 이르시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주위에서 평들을 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뭐 사실은 그 전문 화가들이 보면은 뭐 저건 아무것도 아니고 네. 저 자신이 저걸 그리면서 화가가 되려고 한다든가 또는 뭐 화가하고 견줘 보려고 그런 생각은 일체 없습니다. 저는 그저 그림 수필 또는 그림을 통한 자기 일기 그저 그런 기분으로 그저 이렇게 그려서 그냥 놔둔 것이 어떻게 저기 나가서 그림을 되게 모르는 분들이 그 글씨 보고 아 이게 좋다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그림보다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그림 솜씨보다는 글 솜씨가 나으신 모양이죠. 아니 글 뭐 내용이 이제 공감이 예, 가겠죠. 예. 그 인생이 하도 고생스러우니까 인생이 허무다 그러면은 아 그거 좋다. 그 무슨 약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지 뭐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갈까 합니다. 그 청년 시절에 작가가 되시고자 네, 네. 하셨다는데 꿈이 네. 그 동안에 이 그림만 그리셨습니까? 어디 그 작가가 되기 위해서 글을 써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제가 학생 때부터 제가 무슨 그런 걸 써가지고 그 일제 때는 잡지에 보내서 그 당시에 상금 뭐 2원을 받은 일도 있고 그런데 네. 근데 이제 제가 40대까지 50초까지도 그 신춘문예 같은 거 보면 변명으로 말이죠. 가명으로 내가 소설 하나 쓰겠다고 쓰기 시작한 일이 있어요. 예. 그 쓰다가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서 이제 뭐 쓰다 많은 일도 있고 그래서 그걸 응모를 해본 일은 없습니다. 예, 그러나 예.
그 대신에 수필을 많이 써가지고 수필은 한 3책이 지금 나간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보다시피 그 성미도 급하고 있는 대로 자기 그냥 흥 다 털어놓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마누라 저희 아내가 그 당신은 그 사람이 주착이 없다고 이제 그러고 그러지만은 사람이 그 자기 미화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난 그래서 자기 있는 대로 다 써놓으니까 그 수필 읽으면은 그 재밌다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제가 3책을 썼는데 그게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문학은 수필이다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데 그러나 저는 그 인류가 수억 있지만은 그 인류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장 그 공통적인 수단의 하나가 제일 좋은 것이 문학이 아닌가. 네. 네. 그래서 뭐 문학 작품은 전 세계적으로 공감이 가는 것 때문에 저는 사실 다시 태어나면은 그때는 다른 거 그만두고 이 문학을 했으면 하는 게 소원. 혹시나 그 선생님 작가를 그렇게 네. 동경하시고 희망하셨는데도 그 길을 걷지 아니하시고 고고학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고학을 하시는 한편 이렇게 문인화를 몰두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작가가 못 되신 거에 대한 위안이 됐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저 소설 대신에 문학 대신에 이런 걸 통해서 결국에 남하고 공감을 형성할 수 있다면은 그것으로서 제가 위안을 해야죠. 그 지금 대체적으로 선생님께서 그 문인화를 그 동안에 쭉 그려오셨지만은 전시회를 가지신 것은 2번입니다. 2번 가지셨는데 그 2번 전시회 출품됐던 작품만 가지고도 선생님 취중에 그리시고 다 그 다음에 뭐 찢어버리셨다 이런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볼 수가 없었지만은 지금 현재 보여주신 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그 세태를 풍자하시고 날카롭게 비판하고 어떻게 보면은 또 젊은이들에게 보여서는 본인이 안 된다고 하실 정도로 염세적인 것도 있으시고 그런데 시국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으신 겁니까? 아니 저는 저는 정치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예. 그러나 그 대한민국의 그 국민의 하나로서 말이죠. 예. 이거 우리나라가 이래서 되겠네요. 저는 외국에를 많이 나갑니다. 그 무슨 그 학술 회의 때문에 많이 나간데 나갈 때마다 나가면은 내가 한국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돼야 할 텐데 그런 걸 아주 이건 느낍니다. 그건 대부분의 그렇죠. 국민이 외국에 네. 나가면 그렇다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잘 돼가는 것 같다가도 무슨 사건이 하나 뻥 터지면 이것이 한국이다 말이지.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걸 자꾸 느끼죠. 느껴서 요새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떻게 제가 무슨 뭐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저 생각대로는 국민학교 교육을 제대로 안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가장 절실한 것은 국민학교를 제대로 해야겠다. 그러면 뭐 중요한가 하면 국민학교 선생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 합니다. 네. 근데 저 보기에는 지금 국민학교부터 대학까지 사람이 된 선생이 뭐 저 자신도 그러지만 거의 없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그 선생에게서 학생들이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에서 대학도 좋지만은 중학교도 국민학교를 제대로 국민학교만 제대로 나왔으면은 존댓말 쓸 줄도 알고 최소한의 상식을 갖춘 사람이 될 텐데 요새 하는 거 보면은 뭐 그 국민학교를 제대로 못해서 이건 우리나라에서 교육부에서 일대 정신을 쇄신해서 다 집치고 국민학교를 제대로 하자 말이지. 그렇게 되면은 저는 상식 있는 국민이 많아집니다. 그 선진국이라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상식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이 그 나라를 선진국인가 아닌가를 보는 거지 무슨 대포수가 많다. 뭐 전자기계를 많이 만들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건 나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문화 선진국이 되려면은 그것부터 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느끼다 보면은 어떤 데는 투서하고 싶은데 이 나이에 투서하기는 곤란하고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놔두면은 이 다음에라도 또 그게 이제 다시 이제 죽은 다음에 나와서 그 암흑의 그 당시에는 이런 세태로 이런 그림이 나왔다든가 한 무슨 조그만 자료가 될지도 모르죠. 하여튼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그 정치에는 관심이 없으시다고 그러니까 네. 뭐 제가 여쭤볼 수 없고요.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지금 가장 그 걱정이 된다면 어떤 것이 제일 걱정이십니까? 그 사람이 그 자기가 조금 유명해졌다고 또는 해서 자만심을 가지는 게 이것이 제일 나쁩니다. 네.
그래서 그 영국의 라스킨이라는 사람이 영국 신사가 만들어지려면은 3대의 필요다. 100년이 필요다. 그리고 영국 사람이 내가 대국이다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그 날부터 대국이 아니가 된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보통 얘기 아닌 겁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회사의 재벌도 그렇고 조금 뭐 기계 하나 좋은 거 내면 이제 됐다 말이죠. 나라에서 수출이 무슨 배워볼 때 이제 됐다. 그러니까 일이 이렇게 된 겁니다. 아직 우리나라 멀었습니다. 아주 멀었어요. 네, 그런데 그 자만심을 가지는 사람이 도처에 있어요. 뭐 여러분 아마 주위에도 있을 겁니다. 내가 여기에 무슨 실자인데, 내가 여기서 그래도 몇 년 있는데, 그 벌써 그 사람이 진보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잘 됐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뭐 반만년 역사 우리가 무슨 동방 얘기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여기 나가는데 문을 열고 유리문 나가서 바로 사람이 따라가는데 그냥 턱 놓고 나가면 탁 부딪히게 이런 사람이 말이죠. 이게 미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그런 것이 결국에 우리나라 현상이니까 이것을 그게 고쳐질 때에 우리나라가 정말 이게 선진국이 되지 않냐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정부나 국민이 우리 자만심을 버리고 아주 일대 정신을 쇄신하지 않으면은 요새 같은 일들이 뭐 내가 이름은 안 들겠습니다. 사건 이름들 그런 일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데모하는데 그걸 갖다 때려서 말고 그래가지고 되지 않는다. 그 근본을 그 없애버려야죠.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어려운 것보다도 좀 쉬운 것부터 실천에 옮기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거창한 무슨 그렇죠. 운동보다도요. 네. 예컨대 줄을 서자. 그렇죠. 순서를 지키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줄을 오래 서서 기다린 사람보다 나중에 온 사람이 먼저 그렇습니다. 새치기를 한다던가 줄을 서 있는 사람이 결국은 바보가 된다던가 뭐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네. 고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좀 그 쇄신할 때가 왔다고 그렇게 아주 작은 것도 그리고 가정 교육이 필요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조그만 아들 보는 데서 야 오늘 남돈 100을 갖다 엉터리를 뺏었다 기분 좋다 그런 말 하고 있으면 애들이 그게 좋은 줄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정 교육, 국민학교 교육 어렸을 때 이것을 교육으로 잘 해야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 박사님은 그 전공이 고고학이시기 때문에 그 고고학에 관한 얘기를 전혀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고고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외로운 길이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더군요. 근데 선생님도 그 외로운 학문을 택해서 스스로 외롭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 고고학이 사실 그게 무덤 안에 어떤 데 들어가 보면 그냥 그 갑자기 20세기에서 가령 그 신라로 돌아가고 그러거든요. 네. 정말 그 외롭지만 그 외로운 그것은 또 아주 특수한 그 무덤 파는 사람만이 아는 그 아주 흥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요새는요 우리나라도 이제 잘 살고 돼서 뭐 고고학이건 무슨 학문에도 다 충분히 살아갑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고고학했다고 해서 무슨 뭐 조금 더 후회 안 하고 더군다나 그 무덤을 파고 거기를 통해서 남이 못하는 일을 해가지고 우리의 역사 고대 문화를 조금 그 밝혔다 하면은 뭐 저는 그 태어나서 참 행복한 한국 사람이 하나였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하나도 그 후회하거나 나무라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고고학 중에서도 어떤 것을 그 주로 네, 제가 할 때는 이제 사람이 없어서 제가 뭐 이것저것 잡탕밥처럼 뭐 이것저것 했는데 그래도 저는 신라 토기를 한번 해볼까 했습니다. 그런데 네. 그것도 다 못하고 미완성으로 끝나고 그래서 모든 것이 미완성으로 이제 끝나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러나 뭐 사람이 제일 다 하고 죽은 송장 봤습니까? 뭐 남들이 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저 뭐 아주 행복합니다. 예. 예, 지난날 그 유물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그 아쉬웠던 점이라든가 후회되는 점이라든가 저는 그 그런 건 이렇게 없습니까? 보다시피 좀 이게 제가 평안북도입니다. 고향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게 성게 좀 급하고 예. 그래서 그게 학문하는데도 나타나서 논문을 쓰고 나면 낭조 보면 좀 빠진 게 많고 그러는데 발굴을 하는데 제가 72년에 그때는 국립박물관장으로 있었어요. 예. 그때 그 공주에서 무덤이 하나 나왔다. 그래서 장관이 빨리 가서 파라고 그래서 내려갔거든요. 네. 전 그런 무덤이 나올 줄 몰랐어요. 그게 네. 71년입니다.
그게 무령왕입니다. 공주의. 네. 그것은 그 100년에 한 번 나올 그런 중요한 위적인데 갑자기 들어닥치니까 그만 그 정신이 이제 혼미해지고 그리고 그날따라 피가 쏟아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기자들이 하여튼 와서 빨리 뭐 해라 그런 바람에 그걸 빨리빨리 했어요. 네. 그래서 그 공주 무령왕릉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100이었다 하면은 제가 찾아낸 게 그 절반도 못 찾아냈을 겁니다. 원래 고각이 되게 그러지만은 그 경우에는 참 제가 덤벼서 그건 제가 참 고각하는 사람으로서 그 나라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참 이게 제가 사과드려야 할 일이고 그건 제가 학자로서의 참 실수라고 그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다행히 그 뒤에 다른 분들이 그때 그걸 보고서 지금 고각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말하면 하나의 그 타산지석이 됐죠. 네. 그러나 하여튼 저로서는 그런 실수 중에 그 하나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뭐 그 밖에도 많습니다 실수는. 그러나 네. 그게 대표입니다. 네. 후학들에게 하실 말씀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고각과가 여러 대학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다 들어온 학생들이 전부 고각을 하려고 하는 학생도 아니고 네. 또 그렇게 들어와서 다 해도 곤란합니다. 그거 어떻게 다 취직을 합니까? 그러나 인생으로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자기가 어차피 그 사는 일생 동안에 무엇을 할 것인가 말이죠. 네. 이것을 잘 생각을 해가지고 그 한 번 길에 들었으면은 한 우물을 파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외로운 길을 갖다가 깊이 파고 그 대학 교수라는 것은 세상에서 그 점에 대해서는 내가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 하는 그런 뭐 사람이 돼야 하는데 뭐 저는 그렇진 않지만 하여간에 그런 모든 사람이 되면은 그게 인생의 보람이 아닌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무슨 물질적인 보수를 생각하든가 그런 걸 떠나서 자기가 가는 길을 어떻게 이것을 잡을 것인가 그것을 잘 잡으면은 그게 우선 그 인생의 첫발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약속을 꼭 지킬 것 저는 그거 제 신조입니다. 예. 그건 박사님의 자제분 중에서 고고학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이남 일녀간인데 불행히 저희 딸은 저를 닮아서 문과 계통이고 그래서 영문학을 했습니다만 저희 아들 둘은 다 이과 계통입니다. 네. 그래서 큰 아들은 금속공학을 했고 둘째 아들은 그 의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지금 군의관으로 있지만은 저희 이제 큰 아들은 저 미국 가서 그 GM의 연구소에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하고 떨어졌지만 저는 그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 아버지의 힘을 얻고 뭐 남의 일을 남에게 업혀 다닌다냐 그러면 그거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다 각자 자기대로 독립을 하고 뭐 제가 모두 가지고 있던 책 같은 건 전부 딱 기증하고 뭐 그러고 그저 일생 끝나고 저는 죽어도 그저 화장해서 한가에 뿌려라. 그건 아주 유언을 해놓았습니다. 그건 뭐 가족들이 무덤을 만들고 뭐 남을 오라고 해서 절을 하고 그거 다 그게 소용없는 거거든요. 그 땅에 대해서 절해서 뭐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일체 남에게 신세를 안 끼치도록 하고 떠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되기까지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닙니다. 다 여러분들도 조금만 생각하면 뭐 불과 한 시간만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생각들을 못 해요. 안 하고 목전에 그 허황 뗀 거에 쫓아가다가 다 망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망합니다. 이거 참 한심한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한 시간만 제대로 생각하면은 그러면 다 깨어나는 건데 그걸 못 하고 있거든요. 선생님 고고학을 하셨는데요. 네. 그 뭐 글자는 서로 틀립니다마는 뜻은 그렇게 고고하게 사신 분이 아까 그 그림을 설명하시면서 제가 이제 그 추후에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노라 그리고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근데 어째 그렇게 속세에 때가 묻으셨다고 본인이 자학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엔 선생님같이 이렇게 고고하게 사신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예.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예. 거기에 무슨 난 그 공자 무슨 뭐 누구 다 무슨 성인 그러지만은 어떻게 다행히 성인 같은 일면만 모두 보게 됐지. 네. 그 양반이 남 안 보는 데서 무슨 일을 했는지 머릿속에 뭘 했는지 어떻게 사람인 경우에는 그 세 가지 욕심 잘 살고 잘 입고 그다음에 그 생선 번식하는 욕심 그 소위 성욕이죠. 그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 없으면 그 사람 생물이 아니거든요. 네. 다 똑같습니다. 다만 그것을 근데 어떻게 그것을 나쁘다고 그럴 수는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조절하고 절제하고 이제 그것뿐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저 자신도 가장 그런 인간적인 인간이다 말하면 가장 그런 그 모든 것을 다 갖춘 나쁜 거 좋은 거 다 갖춘 그런 사람인데 그것을 이제 그게 다 우습다고 느껴지는 게 이제 말하면 늙었던 그거죠. 늙어서 그렇지 뭐 저도 젊었을 때는 낚였습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런 늙은이로서 역시 살고 나면 다 그런 거니까 지금부터 그렇게 좀 생각을 고쳐주십시오.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세상 살면서요, 선생님.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머리가 뛰어난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선생님 보시기엔 다 비슷비슷한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틀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이 나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나이는 누구나 마음대로 먹어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게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도 이 다음에 커서 장가 가서 애나 봐라. 그러면 내 마음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걱정한다 하는 것은 압니다. 어린애들도. 저희들도 어렸을 때 이 어머니가 아마 답답해서 이런 말씀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거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모르죠. 커서 또 장가 가서 애를 낳고 보니 그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게 되더란 말이죠. 그렇죠. 네, 너희들 이 다음에 커서 애나 봐라. 그렇죠. 네가 자식을 길러봐라. 네.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글쎄 선생님 지금 조금만 눈을 뜨고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다 그렇죠. 인생이 다 그렇게 허황되게 살지 않고 값지게 살 수 있다 하지만 선생님 그림 속에 있는 사람은 다 비슷비슷하게 이제 군중이지만은 나이는 다 틀리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부모님 말씀은 뭔가 하면 그 부모님이 그 아이들에게 대한 그 애정, 예. 그거는 부모가 돼봐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제. 네. 그런데 이제 다른 것은 그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또 그 경험을 쌓아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지나온 걸 생각하면 역시 노인 말이 그 말은 이제 더 좀 살았지만은 그게 그거다. 네. 그러니까는 저는 인생 살아가는 지혜라는 것은 젊은 사람 또 젊은 사람대로 네. 그게 그 아마 또 제일 가지고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은 나는 늙어서 저 꼴은 안 되겠다. 네. 뭐 그런 생각도 할 것이고 말이죠. 이제 그런 뭐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근데 다만 저는 그저 그 늙은이로서 그 한 가지 나쁜 것은 요새 우리나라 늙은이 중에서 그저 늙었다고 해서 남 보고 덮어놓고 해라 말이에요. 은행 가 보면 그 나라 아주머니들이 그래. 그 은행 여직원 보고 예제 뭐 예제 안 하지만 하여튼 덮어놓고 해라요. 네. 그건 아주 그 여자가 무식해서 이제 무식한 걸 나타낸 겁니다. 그런 그 나이 가지고 남을 그 해라 하는 거 절대로 나쁘고 나이 들어 가지고 남을 얕잡아서 거만한 거 되니까 그것만은 늙어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는 그것만 지키면은 그 늙은 사람도 대접하는데 늙은이들이 좀 그걸 못 해가지고 좀 예. 앞으로 문인화 작업은 계속 하십니까? 글쎄 그냥 그 틈나고 이제 생각이 나야죠. 생각이 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또 자꾸 글쎄 그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자꾸 이제 늙어가면서 또 생각이 달라지니까 또 새로운 그런 그 주제들을 가지고 이제 그 그려질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하여튼 참 네. 유익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네. 아이고, 앞으로 건강하시고 이 그 참 좋은 그림을 많이 그리시고요. 또 이렇게 모이는 대로 저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전시회도 좀 자주 가지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고고학자이시고 그 문인화가이신 김원용 박사님 모시고 그림에 얽힌 얘기라든가 또 그동안 살아오신 여러 가지 유익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